공포는 지붕과 건물의 몸체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인간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절과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포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전통 목조 건축에서 처마 끝에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머리에 짜맞춘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명칭은 공포의 위치, 조립 방법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있습니다. 공포는 일반적으로 주두, 첨차, 그리고 살미, 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는 살림집과 같이 규모가 작은 건물인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규모가 큰 건물에는 대부분 공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건물이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의 기둥이 부담하는 지붕 면적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펀칭 쇄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포가 일반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포는 일반적으로 주심포, 다포, 이공 세 가지 양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완주 화암사에서 발견된 하한구조로 인하여 하한구조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심포 양식은 한국 건축에서 일반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고대 벽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비교적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는 부석사 불량수전이나 수석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 같이 고려시대 때 건물에 주로 남아 있습니다. 다포식은 고려 중기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화려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다포 양식으로 발전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중국의 원나라의 영향으로 들어오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는 금산사의 미륵전이나 화엄사의 각황전이나 송광사의 영산전 등이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공은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조선왕조 후반기에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오면서 특히 다포 양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다포식은 많은 경제력과 기술적인 힘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경제력도 약화되고 기술력도 약해지면서 공포를 생략해서 흉내만 내는 이른바 입공식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포 양식이 약화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는 남원의 광활루, 정읍의 피양정 등이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한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주 화암사의 극락전에서 하한구조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하한구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한구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가 화암사에서 발견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한구조 건물이 유일하게 완주 화암사 극락전 건물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